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핫한 스마트폰 갤럭시 S8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쪽은 S8이고 이거는 S8 플러스입니다.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되는 컬러인 블루 코랄 색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외형부터 좀 보죠. 이게 두 가지 화면 사이즈를 먼저 처음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이건 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실제로 두 개 찍고 제가 사용해 본 느낌으로는 S8 플러스가 오히려 좀 쓰기엔 좀 편합니다. 화면이 좀 더 큰 느낌이 있고요. 이게 가장자리 부분에 곡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화면이 측면 부분이 조금 빛에 반사돼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한 만큼 화면이 좀 더 커진 버전이 S8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S8 플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이제 외형을 좀 살펴보자. 보면은 이거는 블랙이고요. 뒤쪽에 보면 컬러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있는 색상이 있고 지금 상단 부분에도 보면은 베젤 상당히 많이 얇고요. 아래쪽 부분도 많이 얇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부분은 화면으로 못 차 있고요.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 18.5대 9 비율로 돼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비율이 제일 넓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화면 좀 달라진 부분도 좀 하나씩 보죠. 뒤쪽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후면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찌 보면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 그 홈 버튼에 있던 지문 인식 부분이 후면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도 좀 몇 가지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심박수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삼성 로고가 지금 후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는 전면에는 아무것도 로고가 없습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아주 깔끔한 스마트폰이라는 느낌만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곡면이 들어가 있고 측면 부분, 네, 앞부분, 위쪽 부분, 네, 그 전에 나와 있던 S7이랑 뭐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느낌도 있긴 한데요. 근데 화면이 더 커진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인터페이스 부분 좀 달라진 부분 좀 보기 전에 폴딩 메뉴부터 좀 보죠. 여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은 뭐 성능 모드 같은 부분도 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도를 오히려 그 높은 해상도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 때문에 해상도 낮추는 부분도 추가가 됐고요. 눌러보면은 해상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HD 플러스나 FHD 플러스, WQHD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고요. 플러스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해상도가 조금 그 FHD 해상도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220으로 되죠. 그래서 해상도가 일반 해상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외에 뭐 게임 런처법 같은 이런 것도 실행시킬 수 있고, 네, 설정 부분에 이런 게 추가됐습니다. 그 보면은 밝기 같은 부분 있고 디바이스 최적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뉴에서도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보안 폴더 같은 부분도 바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네, 블루라이트 같은 부분도 그전에는 실행하면은 바로 블루라이트 필터가 적용되고 그냥 블루라이트 부분만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강도가 변경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즉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그 화면만 실행하도록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전등 같은 거는 가능하고요. 그 외에 엣지 라이트 뭐 기능 이런 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3D 터치가 되는 기능도 있는데요. 보면 앱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보면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누르고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메뉴가 연속해서 선택되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길게 눌렀다가 해당 정보를 선택하거나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감지를 해서 저는 메뉴를 띄운다거나 안 띄운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인터페이스 부분도 바뀐 부분 좀 살펴보면 이게 양쪽에 곡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보니까 화면을 양쪽으로 미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은 엣지가 뜨고요. 아이고, 호행해주고 이렇게 밀면은 이런 이거는 사실 그 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해서 이게 추가됐긴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 미는 부분도 추가됐는데, 빅스비, 이거를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밀어도 뜹니다. 이렇게 밀어도 정보가 뜨고요. 그리고 빅스비 지금은 시연은 안 되긴 안 되는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성 인식을 하고
명령을 음성으로 줬을 때 뭔가 수행하거나 그런 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확실히 많이 넓고 시원해졌는데, 보면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실행시켰을 때도 화면이 확실히 많이 넓고요, 위아래가. 네, 근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이게 A값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플러스 버전이 커진 만큼 아래쪽 부분에 차지하는 공간도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화면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아래쪽에는 이 홈 버튼 부분이 이게 항상 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위아래로 웹서핑 할 때 엄청 더 많이 커졌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덜 하고요. 오히려 좀 위도 조금 커진 느낌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 정도이고요.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 나는 부분 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위아래 좀 길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좀 창 전환할 때 조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전환했을 때 보면 듀얼 윈도우 기능 외에 보면은 스냅 윈도우라고 해서 화면을 고정해서 상단을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좀 띄우고 싶다, 그럼 완료를 하면은 이 부분이 추가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뭔가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환 다시 누르고 이걸 끈 다음에 끄고 전환해서 선택하고 이 부분은 고정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이 부분이 항상 그 윗부분에 뜹니다. 근데 약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듀얼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랑 그렇게 큰 아주 획기적으로 뭔가 편하다, 약간 그런 느낌 좀 덜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의 그냥 이렇게 전환시키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두 개 띄울 만한 걸 좀 잘못 선택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 띄워놓고 뭐 유튜브로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그 전에 됐던 기능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넘겨서 다른 창 작업도 바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스냅 윈도우라는 부분은 좀 더 개선은 돼야 될 것 같은 좀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빅스비는 이쪽으로 밀면은 화면이 뜨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해당 정보가 뜨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옆면에 보시면은 볼륨 버튼 밑에 빅스비 호출 버튼이 따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빅스비 음성 호출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 화면으로 나오고요. 갤러리에서 최근 사진 보여줘.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요청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은 사진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빅스비로 호출을 해서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빅스비는 보이스 호출은 지금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고 정식 출시에 맞춰가지고 서비스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좀 괜찮아진 점이 많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카메라 버튼 바꾸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좀 쉬운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전원 버튼 이용해서 카메라를 바로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 빠르게 누르면은 카메라를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면을 보고 있는데요. 또 전원 버튼 두 번 빠르게 누르면 후면 카메라로 또 변경이 됩니다. 다시 누르면 전면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를 봤을 때 좀 달라진 부분들을 보면 빅스비 비전 같은 부분이 추가됐는데, 이 기능 누르고요. 뭔가 사물에 가져가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그 해당 사물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들 찾아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화를 많이 하면은 어떤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거의 가격이나 아니면 이 제품의 비슷한 용도나 어떤 용도인지 그런 부분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으로 해서 이런 제품, 비슷한 제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매칭되는 부분들이 너무 아주 정확하다, 아니면 그런 부분 좀 덜하고요. 근데 이게 아까 영상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글자를 인식했을 때 그 글자를 텍스트로 다 바꿔준다거나 번역 기능을 연결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기능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가 괜찮은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그 인물 사진 촬영할 때 보면은 그 피부톤이나 아니면은 뭐 가름하게 하든지 뭐 눈 키우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면 카메라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면서도 다른 사람 찍을 때 피부톤을 좀 변경해서 조금 이쁘게 찍는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티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는 누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면으로 다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군요. 네, 바꿔서 스티커를 켜보면은 뭐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는데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적용이 좀 잘 안되고요. 조금 일정 거리가 있으면은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추가해서 좀 원래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으로 있는 이 카메라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쓰신다거나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좀 재밌는 사진을 찍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보면 도장 같은 기능도 있고요. 뭐 이런 걸 뭐 입힐 수도 있고요. 위에 보면 글자가 뜨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필터 같은 부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필터 적용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깊이 있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눌러보니까 색이나 비네팅 뭐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보면 카메라 설정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 크기는 네, 지금 전면 카메라군요. 전면 카메라 말고 후면으로 바꿔놓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사진은 지금 4:3 비율로 해서 지금 1200만 화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센서가 좀 달라진 부분 때문에 1200만 화소라고 하더라도 더 고화소로 나온 그런 카메라보다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좀 어두운 곳에서 찍었을 때도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우 이미지도 같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 UHD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부분에 하면은 이게 그 18.5대 9 비율의 화면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 화면 비율로 찍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추가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추가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꽉 차서 나오도록 촬영이 안 되도록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 잘라서 그 부분들을 좀 넓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좀 달라진 점이라면은 네, 이렇게 화면이 지금 4:3으로 찍어서 더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그쵸? 많이 넓고 사진 위쪽 부분이 좀 작게 나옵니다. 대신에 화각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각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좀 넓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지금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은 좀 더 조금만 팔을 뻗어도 좀 더 넓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드 같은 부분, 네, 왼쪽에서 오른쪽 밀면은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도 아웃포커스나 아니면 멀티뷰샷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와이드샷 가능한데, 네, 와이드샷을 한번 해보죠. 와이드샷 하면은 네, 이게 화각 자체가 카메라가 2개 있어서 화각을 넓혀주는 건 아니지만은 찍었을 때 이렇게 넓게 돌아가면서 찍으면서 파노라마처럼 넓게 찍으면서 화각을 넓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면 카메라 바꿔서 여기서도 모드를 보면은 프로 모드, 네, 프로 모드에서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쭉 나오네요. 네, 프로 모드가 있고, 프로 모드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하나 좀 달라진 거라면, 제가 자꾸 끄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 셀프 카메라 말고, 이렇게 바꿔서, 이게 위아래로, 이게 돌려도 화면은 전환 됩니다. 이렇게 전환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사진 촬영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었을 때, 배율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1배율이고요. 올리면은 8배율까지 해서
화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화면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이게 가능하고, 물론 디지털 줌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사진 촬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동영상 촬영 버튼 눌러서 바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보니까 이게 비율 때문에 보면은 위 아래가 조금 공간이 좀 남죠. 반대로 좀 남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촬영한 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사진이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을 때도 지금 이건 지금 설정이 안 됐는데 제가 설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설정해서 모션 포토가 있습니다. 모션 포토 이용하면은 그 사진을 찍지만은 일부는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놔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었다고 해보면은 들어가 보면 이거 재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사진이지만 움직이는 사진이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도 또 이용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구글 포토랑 다 연동도 되겠죠. 지금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또 HDR 같은 부분도 적용 가능하고요. 설정에서 보면 좀 달라진 부분들은 아까 모션 포토 같은 부분도 있고, 빠른 실행, 이건 아까 제가 전원 버튼 누르면서 실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량 버튼으로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있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나 음량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메라는 좀 이 정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앱을 실행해 볼 건데요. 보면 앱을 띄울 때 아래쪽에서 위로 밀면은 이게 뜨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되고, 아니면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려도 전환돼서 다시 원래 화면 돌아옵니다. 동영상을 좀 찾아보죠. 그럼 비디오라고 있죠. 비디오에서 비디오를 촬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옆에 화면을 좀 넓게 본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걸 그 전 영상을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보면 화면이 꽉 차서 나오죠. 위아래로 좀 더 넓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딴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그 16:9로 촬영했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18.5:9 비율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화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여기서 그 좀 괜찮은 기능들 몇 가지 있는데, 보면 GIF 이미지를 추출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GIF 이미지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왼쪽을 조절하면 밝기 조절, 오른쪽은 볼륨 조절, 이 기능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은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하는 부분들은 꼭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뒤에 설명할 거긴 한데, 이게 좀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리마인더에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앱에서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마인더 추가를 하면은 리마인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마인더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저장이 되면은 리마인더를 찾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안 만들어졌나 보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앱이 엉켜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리마인더 부분에서 따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실행했던 앱으로, 이것도 두 번 누르면은 이전 앱으로 바로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팝업하는 기능들도 팝업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팝업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이전에도 있긴 있었지만은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전원 눌러봐도 되긴 되네요. 여기서도 될까요? 네, 여기서도 되네요.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마인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재생하던 거 갖다가 이제 기록해 둘 수 있는데, 동영상 외에도 일정이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도 기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리마인더 앱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리마인더라고 있네요. 보니까 실행해 보면은 그 전에 했던 내용도 나오고, 그 위젯을 통해서도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젯을 이용해서 제가 추가를 해 놓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목록을 추가를 해 놓으면은 제가 이제 그 깜빡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뭐 이만큼 재생했던 거 기록해 놓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정 갖다가 다시 더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에 뭐 놓거나 할 때 이런 리마인더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 범위는 좀 더 많이 넓어지면 나중에 뭐 내가 했던 기록들 같은 것도 다 히스토리로 남거나 그러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고요. 이 부분은 네, 빅스비에서도 연결돼서 여기서도 정보 같은 게 같이 연동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게 그렇게 개선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웹페이지를 볼 때의 반응 속도나 뭐 그런 부분도 다 괜찮았는데요. 네, 속도도 많이 빠르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와이파이 속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괜찮은 기능을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확장 기능에서 보면 뭐 이건 만약 켰다고 해보면은, 보면은 콘텐츠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 네, 일부 뭐 광고 같은 기능들을 막는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상위 브라우저이고, 그리고 이제 좀 확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추가돼서 이제 좀 더 웹서핑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웹서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버그도 있습니다. 보면 이게 해상도가 너무 커진 부분 때문에 그 일본 모바일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PC 페이지로 떠야 되는데 모바일 페이지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네요. 그거는 강제로 이 해상도 자체를 낮추면은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네, 반응 속도나 웹페이지의 뭐 뜨는 속도, 네, 미리 불러온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꽤 빠르고 신속하게 잘 따라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문인식이나 홍채 인식 같은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데모 버전이라 지금 그 부분은 시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지문인식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지문인식 있죠. 네, 이거를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은 파워창이 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대로 시연할 수 있을 때 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다행스럽게도 SKT 폰이네요. 보면 이렇게 SKT 어플들도 좀 있는데, 네, 제가 자주 쓰는 어플들도 있고 몇 가지도 제가 그때 괜찮다고 소개했던 기능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베리 같은 부분은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고 쉽고 간단하게 파일들을,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파일들을 PC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기, 이거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잘 쓰는 기능들, 네, 좀 여기서 나가야겠네요. 네, 팀앱이나 그리고 팀 멤버십,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전에 나와있던 그 스마트폰의 연장선이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그 마감이나 완성도 부분을 많이 높이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해서 확실히 좀 익숙해지면은 쓰기 편한, 손에 익숙해지면 쓰기 편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질문 주신 분 중에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의 배열을 바꿀 수 있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설정 들어가서 이 부분 좀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 보면은 버튼 구성이 있습니다. 버튼 구성은 뭐 이게 옮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최근에 홈 뒤로 가기 버튼이었다면은 이거 뒤로 가기 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버튼을 양쪽으로 서로 바꿔주는 이 정도의 기능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뒤로 가기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지죠. 다시 누르면 또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 중에 좀 괜찮은 기능들 보면은, 네, 디바이스 관련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더 그 전보다 좀 많이 이뻐졌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많이 잘 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보면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은 꽤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손 조작 모드 같은 부분은 왼쪽, 네, 지금 이렇게, 이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화면 쓸어 내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화면 작아지는 모드가 있는데, 그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제가 손을 잘못해서 그런 거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원래 되도록 돼 있고요. 한 손 조작 모드, 네, 인식해서 모서리 보니까 모서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밀면은 화면 크게 줄어든다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밀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밀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다가 알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밀면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손으로 이 큰 화면을 조작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멀티 윈도우나 그러니까 캡처하고 뭔가 다시 재편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이렉트 콜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전에 있던 기능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 사용해봤을 때 제일 편했던 거는 이 전원 버튼 2번 눌렀을 때 카메라 실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다시 2번 눌렀을 때 화면을 돌려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화면에 렌즈에 얼룩이 묻었을 때 닦으라고 그런 경고도 뜨네요. 이제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한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한 것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아래쪽에 만약 물이 묻어 있거나 하면 단자에 물을 닦고 하라고 그런 경고도 뜨기도 하는데, 네,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네, 갤럭시 S8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